안녕하세요. 7월 2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IT 트렌드부터 경제 전망, 정책 변경, 뉴스 클리핑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걸 짚어드리는 게 목표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상반기. 역시 가장 뜨거웠던 건 AI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대통령실 직속으로 AI 미래기획 수석 자리까지 만들었죠. 대규모 투자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네, 빅테크 의존도를 좀 줄이고 우리만의 AI, 그러니까 소버린 AI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맞아요. 향후 3년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인식도 깔려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정말 정신없었어요. 중국 딥시크 모델 이게 저비용 고성능으로 나와서 논란도 좀 있었고 아, 맞아요. 그거 있었죠. 그리고 엔스로픽의 MCP 이게 사실상 AI 에이전트 표준으로 떠올랐다는 거. 오픈AI도 지원한다고 했고요. 네, 그게 AI들끼리 서로 뭐랄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이제 표준화한다는 거니까 의미가 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AI 성능 경쟁이 스케일링 법칙 한계나 데이터 고갈 이런 문제에 좀 부딪히면서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가는군요. 네, 그래서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미국의 AI 패권 유지 전략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판이네요. 이게 근데 또 우리 일상하고도 바로 연결되잖아요. 아, 그렇죠. 한때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썼던 그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기능 기억하시죠? 네네. 그게 이제 멀티모델 AI 경쟁의 아주 단적인 예고요. 구글도 동영상 만드는 비오3 같은 거 내놨고. 반면에 애플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에 집중하면서 AI는 약간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같은 곳은 경영진 전체가 AI 교육을 받으면서 AI 전환, AX라고 하죠.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이제 AI가 중요해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필수죠, 이제. 하지만 이게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딥시크 개인정보 문제나 지브리 저작권 논란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SKT 해킹 사건에서 봤듯이 통신망 같은 인프라 보안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AI 인프라 구축하려면 GPU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 비용도 비용이고 전력 소모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부 목표대로 GPU 5만 개 확보하려면 최소 1.7조에서 3조 원 이상 들 거라는 계산도 나오고요. 전력 문제, 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반대, 이른바 님비 현상도 우려되고요. 네, 풀어야 할 과제가 정말 많네요. 자, 그럼 이제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재정 정책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전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확장 재정을 선호하는 모습이죠.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요. 규모가 한 40조 원대 이상. 네, 이게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 근데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재원 조달 부담은 여전한 과제고요. 그렇죠. 당장 당신에게 좀 더 와닿는 변화도 있습니다.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24년 만이라고 하죠. 네, 퇴직연금, 연금저축 다 포함해서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죠. 반면에 대출받기는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면 시행됐거든요. 맞아요. 미래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 이걸 미리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건데 스트레스 금리가 1.5%피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건 소소한 팁인데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30% 공제율이고요. 오, 그거 좋네요. 거시적으로는 7월 9일 곧 만료되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 이게 중요 변수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환율 지금 1,300원대 초중반이죠?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주시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주 4일 근무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뜨거운 감자죠. 해외 사례 보면 생산성이 올랐다, 워라밸이 좋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반대로 고객 대응이 어려워졌다거나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운영이 복잡해진다. 이런 문제점도 보고되고 있어서요.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장 동향 잠깐 볼까요?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지금 배럴당 65달러 선인데 변동성이 꽤 큽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 같아 보이는데 단기 반등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 이후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50달러대 초반부터 70달러대 중반까지 예측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국내 중시 쪽은 아무래도 정부의 AI 육성책 영향이 크겠죠? 네,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또 전력기기, 건설 쪽 이런 업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많고요. 관련 ETF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LG 같은 기업들이요. 핀테크 쪽은 AI 말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디지털 원화 경쟁. 맞아요. 카카오나 토스 같은 빅테크는 물론이고 은행들까지 뛰어들었는데 아직 관련 제도가 좀 미비해서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변화가 빠르고 복잡한 시기입니다. AI 기술의 질주, 새로운 경제 정책, 또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이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발전이나 주 4일제 같은 건 당신의 직업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대출 규제나 예금자 보호 강화는 금융생활과 직결되죠. 환율이나 유가는 우리 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 정부와 기업들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나 GPU 확보 경쟁처럼요. 그런데 동시에 그로 인한 에너지 문제, 특히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구글이 핵융합 기술에 투자한다거나 친환경 데이터 센터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드는 질문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렇게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특히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나 또 데이터 센터 건설 등에 따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즉 님비 가능성 속에서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